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분위기와 더불어서 지표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요즘 부진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선물시장 내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순매도 확대와 여기다가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1%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2010선 초반까지 내려앉기도 했었는데 다행인 것은 오늘은 조금 만회를 하면서 2023선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바로 어제하고 다르죠. 네.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냉탕에서 온탕으로 지금 온탕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아주 시원스럽게 또는 화끈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죠. 어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흔들었습니다. 우리 증시에 그게 노관한 측면이 좀 있죠. 그것을 보면 우리 시장은 이런 측면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상황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 그중에서도 선물 수급에 의해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징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1만 2천 계약 정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일단 받았다.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다. 그런 곳에 외국인 특히 선물 수급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매우 특수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았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나왔다라는 건데 똑같은 코스닥 종목이라 하더라도 낙폭이 심하지 않았던 셀트리온이나 또는 비옥스 같은 종목들의 반탄력은 약했습니다.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반탄력이 그것도 동시다발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장세이거나 또는 낙폭이 심했을 때 나타나는 장세인데요. 주변 상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상당한 반전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추세 반전을 현재 지금 만들 만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따라서 그것만 본다면 한 단기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모든 종목들이 일시 낙폭과대에 따라 현재 반발하는 그런 과정이 현재 시장 참가자들 전체 심리의 작용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쏠렸다. 한국적인 특징이죠. 해외 증시에서 이런 특징은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우리 증시만 그렇게 쏠려다니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일환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루 만에 2%,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간 것을 감안한다면 이틀 만에 무려 4%까지 급등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그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현재 오늘 시장의 특징을 또 몇 가지 더 보면요. 현재 일단 호실 쪽에 있었던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약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사실은 다소 이제 우려가 됐던 대표적인 그 종목이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업체들입니다. 또 현재 IT 쪽에서 보면 LG 이노텍도 실적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좋은 실적 따지고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오늘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포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주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희 부회장의 등기 이사에 선임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개장 초보다 후반에 힘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최대 상승폭에서 상당폭 내주고 말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일단 삼성전자에 작용이 됐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일단 시장 전체 특징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 과연 바닥을 찍었는지, 만약에 찍었다면 이러한 반등세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 윤곽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이 반등 나온 가장 현재 결정적인 것은 국민연금의 중소형주와 관련된 투자 제한이 좀 있었죠. 그것을 해제했다는 것, 시총
천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매출 300억 이상이어야 되고 하루 거래량이 5억 원이 넘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해제했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현재 연말까지 현재 그 자산 운용 설정을 해서 약 1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금년 들어 기관만 무려 4조 5천억 정도를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절대 규모가 작고요. 또 거기에 수혜를 받는 대상 종목 수가 코스피까지 포함되죠. 코스피의 중소형주까지 포함한다면 그건 1000여 회사나 됩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한 회사당 10억 정도 되는 거니까 크지 않죠. 물론 이제 거기 모든 종목에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질적인 주가 부양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가 그로 인해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를 통해 그동안 매도로 일관했던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다시 그 물량을 걷어들이는 매수 시도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순매수했고요.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이틀 연속이죠. 그동안 줄기차게 현재 금년으로 최장기간 매도했던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했다는 것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코스닥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그렇다는 것인데요. 현재 9월 말 대비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7.8%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건데요. 코스닥에 국한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악재가 있긴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악재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코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삼중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반등할 때가 되기도 했고 말이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지난 2월 달에 중국 문제, 또 유가 문제 등에 의해서 그때 당시 폭락했을 때 저점이나 또는 현재 6월 달에 있었던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런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됐고요. 그 당시 반등폭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 7 내지 10%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그런 정도로까지 녹록하지가 않죠. 외부적인 환경이 뒷받침이 된다면 적당히 해외 시장이 좋고 또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 해외 시장도 그런 정도로까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현재 실적 상황도 마찬가지며 전체적으로 펀드 특히 환매 압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형 펀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전처럼 현재 원상 복귀 정도 수준의 그런 반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관점에서 현재 반등의 목표치를 낮춰서 짧게 끊고 보는 것이 현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신 만큼 실적과 관련돼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이후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는 3분기 깜짝 실적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주요 성적표들 확인을 해볼까요? 예, 어제 오늘 많은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뭐 좋든지 나쁘든지 그 실적을 우리가 주가랑 같이 놓고 검토를 해볼 스타들을 좀 해볼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LG노텍, 오시자에도 실적이 부진하죠. 한미약품과 녹십자도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종목들이 이제 건설 쪽이었죠.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그렇고요. 현대중공업도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실적을 냈던 것이 이제 네이버나 메리츠 화재 같은 그런 쪽이고요. 또 코스닥의 코나이가 실적 부진해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나스미디어가 실적이 발표가 됐죠. 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해요. 이들 종목과
이들 정부가 실적과 주가의 추이를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가 오늘 발표가 됐죠. 현재 잠정 수정치와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 매출과 특히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그대로 나왔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9.7% 급락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중요한 것은 각 섹터별, 부문별 실적인데요. 이걸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IM 부분은 바로 휴대폰 부분이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적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방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현재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건데요. 지난 2분기 때가 4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와 비교해 봤을 때 4조 2천억 정도 대규모 감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 치고는 전체 이익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가전 C 부분인데요. 7,700억. 이건 약간 줄었습니다. 지난 분기가 약 1조 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DP 부분. 이건 디스플레이 부분이 선전했습니다. 지난 분기가 1,400억 원이었던 건데 이번에 1조 원 넘어갔습니다. OLED 쪽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OLED TV 쪽이 아닙니다. OLED를 채택하는 소형 디스플레이 쪽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쪽 부분은 전 세계 삼성전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이 급개선됐다는 것,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반도체 부분입니다. 3조 3,700억 원. 지난 분기도 나쁘지 않았던 건데요. 2조 6,400억 원에서 약 27% 한 분기에 그런 정도로 현재 실적이 급개선됐다는 건데 그 점은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반도체 호전세는 계속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갤럭시 사태만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3분기 실적은 10조까지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사태 때문에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반도체 OLED가 아주 갈목하게 성장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회사 방침으로 반도체 또 현재 디스플레이 주로 이제 OLED 쪽이죠. 반도체는 낸드 쪽일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는 것이죠. 합계해서 약 23조 1천억 금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이런 정도 규모의 투자 또는 약간 그를 넘어서는 정도의 투자를 내년도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근까지 약간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OLED 장비 내지 소재 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잠깐 됐습니다만은 실적은 좋죠. 현재 시장에서 연결 기준입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계속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끝에 평균적으로 약 9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좋게 이제 봤던 건데요. 그것을 또 능가했습니다. 해서 1조 300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처음 현재 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회복을 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국내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여연, 또 냉연, 또 강판, 또 형강, 또 심지어는 지금 후판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5 내지 7% 정도 지난 분기 대비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는 것이 그렇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 현재 지금 안팎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중국의 공급직 개혁의 일환으로 철강 산업 구조 조정이 현재 지금 주요 핵심 강철사, 철강사의 합병, 바오산이나 허베이 철강, 또 안강 철강, 안강 강철이죠. 이런 철강업체들이 현재 합병을 하며 또 감산하고 감원까지 하고 있죠. 그런 흐름이 사실은 현재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큰 탈 없이 순항하고 있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그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건 중국 자체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포스코 자체에도 일단 월드 프리미엄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작년부터 핵심적인
구조조정을 해왔다는 것, 특히 현재 계열사가 너무 많죠. 자산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률이 약 60% 정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 완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보다 더 산뜻한 사업 구조를 완비하면서 보다 내실이 있는 경영 현재 수익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현재 오늘 4분기 실적에 조금 현재 원재료 투입 가격, 최근에 연료탄 현재 연료탄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것 때문에 4분기가 실적이 약간 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적당한 저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그런 정보가 선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